두꺼워지는 게 지금 싫고 고민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적당히 하고 싶다고 했는데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하지도 않을 걸 지금 쓸데없는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처음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한쪽에는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중간에 뻥 뚫려 있거나. 안녕하세요, 성형외과론입니다. 일단 비슷한 질문이 두 개 있는데요. 양측성 고순열로 작년 겨울 상담받으러 갔었는데 보여주는 수술에서 예시 사진들은 윗입술이 과하게 두껍게 수술해 놓은 사진들이라 선뜻 수술하기가 겁나더라고요. 전 입술이 피판 수술이었나 아무튼 한 번 하고 실패했던 터라 입술 라인으로 흉터가 장난 아니에요. 더구나 윗입술은 거의 없다시피 없는데 윗입술이 너무 두껍게 수술되는 건 원치 않아서 고민입니다. 입술이 약간만 생기고 싶은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비슷한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거 질문 제가 한 건데 윗입술 조직이 아예 없다시피 하고 윗입술 라인이 피판 수술로 인해서 전부 수술 자국이에요. 원장님 말씀하신 그 라인 수술 자국 맞고 아마 요거 자르는 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가장 수술인 건 수술 자국도 자국이지만 윗입술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윗입술을 너무 크게 말고 갈매기 형태로 얇게라도 생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담을 저한테 받으셨나 보기도 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고순열 수술할 때요 얼굴을 바꾸는 거는 옵션이지 중요한 거는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고 환자분한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희망, 욕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실리콘을 넣을지 안 넣을지, 늑연고를 쓸지 안 쓸지 이런 거를 상담 때 터놓고 얘기해서 현실에 가까운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애초에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얼기설기해서 약간 형태를 짜집기 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제한이 있어요. 더군다나 비어있는 부분이 많을수록. 근데 문제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두꺼워지는 게 지금 싫고 고민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적당히 하고 싶다고 했는데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하지도 않을 걸 지금 쓸데없는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처음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한쪽에는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중간에 뻥 뚫려 있거나. 그럼 이제 상담 때 이런 얘기죠. 이거 한 방에 뚝딱뚝딱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는 게 필요합니다. 좋아질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어떤 분들은요 양측성인데 거의 이쪽은 없다, 안 보이다시피 했거든요. 예쁘다 안 예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 자체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불편할 거고. 그분은요 3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꽤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수술도 했고 또 중간중간 시술도 했고 경과 관찰도 했고, 그러니까 3년 4년까지 봤으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까지 봤으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입술이 두껍다고 제가 무조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원래는 튜브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게 입술이란 말이에요. 양측성 환자 윗입술이 두꺼워지는 경우는요 이게 위로 당겨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다문 모양이라는 표현 상담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앞에서 봤을 때 이상해요. 이게 두꺼워서가 아니라 여기랑 짝이 안 맞아요. 이게 입술이 딱 다물어진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옆에서 보게 되면 이쪽이 훨씬 꺼져 있고, 양측성 환자 아주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양이란 말이에요. 요게 얇아지는 그 길은 사실 요게 내려오면서 요렇게 말려야 돼요. 그리고 요게 볼륨이 생겨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만드는 게 제가 디자인하고 있는 목표, 그러니까 지향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입안에도 절개하고 근육을 다시 풀러서 묶어주고 하는 걸 생각한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볼 때 이렇게 평평하고 두꺼운 입술이 얇아지는 건 이걸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내려서 말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한점이 있죠, 당연히. 조직이 너무 없다든지. 두 번째는 여기가 늘어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양측성이요 변형이 심하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좀 윗입술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했는데 두꺼워질까 봐 걱정하는 게 이게 무슨 걱정이냐. 이거 나 로또 1등 되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신경 쓰거나 정성을 들이거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형태는 다 괜찮고 어느 정도 됐고 뭐 대칭도 괜찮고 뭐 좀 완벽하진 않지만 자연스러워. 근데 입술이 두꺼워. 무식한 말로 좀 잘라서 줄이면 돼요. 근데 불편해질 정도까지 얇게 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될 정도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술이 두꺼운 거는 문제가 아닌데 부자연스러울 때 사실은 평가하고 접근해서 수술 방법을 정할 거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환자분은 입술이 앞에 수술받은 내용도 있고 조직을 잘라냈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거의 없는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거를요 갑자기 뻥 튀겨서 내가 엄청 두껍게 해준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의 없었는데 이만큼 돼서 형태가 쫙 잡혔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럭키 해피한 거죠. 그러면 뭐 줄이면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나 입술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너무 두꺼워질까 걱정이면은 일단 잘못된 방향이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게 너무 없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좀 생기려나 라고 예측이나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 상담 직접 오셨을 때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뭐 실제 사진이라든지 환자분들 가지고 설명 좀 더 드릴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결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